예, 안녕하십니까. 전기박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그 주제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인으로서 제가 그 전기가 아닌 이 IT를 강의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시다시피 그 KT에서, 근 한 2, 30년간 IT 쪽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그 22,900kV 파워 시스템 쪽으로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홍보실에 있으면서 IT 쪽으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IT 쪽으로 강의한다는 얘기는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에 올 변화, 그런 세상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배운 지식을 전기가 아닌 IT로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을 한 30분 정도만 들으면 여러분들도 과거의 세상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에는 특히나 우리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유 이야기는 첫 번째로 인터넷 세상과 소통 발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차 산업과 디지털 뉴딜. 자,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 올해 그 7월 14일 날 그 한국판 뉴딜 속에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4차 산업에 대한 저는 IT 쪽으로, 인터넷 쪽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제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인의 소통, 우리 전기인들의 온라인으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기존 예전에는 그 단방향으로 소통을 했죠. 그러면서 시대가 발전되면서 양방향 시스템으로 이제 되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세상과 소통 발전사입니다. 먼저 그 인간의 욕망이 일처리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생존의 욕구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 하니까 수면욕이 있고, 그 다음에 배설욕, 또는 더 나가서 뭐 성욕, 뭐 이런 것도 다 인간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1800년대에 기계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기계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의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일어난 그 혁명 운동이 있죠. 러다이트 운동. 이 러다이트 운동은 이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앗아가니까 이 기계를 파괴하려는 파괴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계속 지연됐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안정의 욕구로 들어갔죠. 안정의 욕구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기의 발명이 이어졌고, 이 전기의 발명이 뭐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렇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전기가 발명됨으로써 그 다음에 인터넷, 우리 광통신이 최초로 연구된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1903년도에 일본에서 1m 가는 것을 연구된 이래 지금 100년이 지났죠. 100년이 조금 더 지났지만 지금은 기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메가패스에서 기가패스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뭐예요? 정보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정보화 시대의 주역을 했던 분은 서가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셨어요. 이때 당시 그 3차 정보혁명 일어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기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가올 우리 4차 혁명, 이 4차 산업시대에는 어떤 것이 도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제3의 물결이라고 써놨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읽고 계신 분은 보이지 않지만 서가신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1981년도 신군부 시절에 그 대통령께서 청주에서 옥살이 하면서 한 3평방 남짓하는 그 방에서 읽은 책들이 우리나라의 IT에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 제수 번호가 9번으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사형수였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방에서 이 책을 쉼없이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글 읽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도 이 제3의 물결을 1993년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병장 때였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미래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 것인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이게 그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IT 타자기로 해서 그 전령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 인간을 장악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의문 속에서 제가 KT를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하면서 5개년차, 10개년차 이 발전 방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를 관심을 가졌고 또 굉장히 많이 흥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30년 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 세상을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3의 물결의 저자가 여기 보이지만 엘빈 토플러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1928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제가 왜 이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 제3의 물결을 이 엘빈 토플러가 쓰면서 미래학자로서 이 얘기를 글을 썼지만 그것이 현재에 와서 잘 맞아떨어졌다.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계 박근혜 대통령 또는 우리 그 경제인들 이런 분들이 다 초청을 해서 이 엘빈 토플러와 대화를 하고 면담을 했던 그런 그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에서 이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거는 첫 번째 제1의 물결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그 영국 혁명 얘기했죠. 러다이트 운동. 자, 이 기계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정보혁명.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제4의 물결은 여러분들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래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예측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자,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실예로 하나 들어보면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내비게이터입니다. 이 내비게이터는 뭐예요? 제가 여기서 사법연수원을 간다. 그럼 사법연수원까지 거리는 30km고 시간은 40분 걸린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내가 몇 분 후면 사법연수원에 도착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4차 혁명은 여러 가지 뭐 AI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빅데이터, 초연결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4차 산업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융합이 돼서 예측 서비스로 가는 것이 4차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통신에 대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죠? 메가패스에서 기가패스로 올라왔고 이 기가패스의 시대가 지나면 속도가 더 빨라지면 테라패스 10의 12승까지 공학적 용어예요. 테라파스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또 다른 세상이 오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기가패스 시대에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죠. 즉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잘 되려 그러면 양방향 시스템의 양방향 서비스가 잘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옛날에 그러면 소통을 하기 위한 통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통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것을 온라인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통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따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